그리고 제가 물건을 맡기고 왔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그 건으로 제가 형사 고소를 당해서 횡령으로 제가 그 처벌을 받았고 실제로 실형까지 살고 나왔어요. 저는 뭐 반지하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정말 너무 생활이 어려운 그런 정도지만 이 사람은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하고 뭐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채권자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채권을 다시 깨어나게 해서 엄청난 행복을 만들어드리는 추심폐소생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돈도의 채권의 소액을 가정을 잘 보시고 채권자 여러분들의 사건에 맞게끔 잘 적용을 하신다면 분명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그 사건과 사연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채권 채무 관계가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채권자분은 서울 강남 쪽에서 금은 보석 시계 등 귀금속을 판매하는 주얼리샵을 운영하고 있었죠. 채무자는 채권자분이 운영하는 가게에 자주 놀러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는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분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다른 고객분들이 위탁을 해서 대신 판매를 해주고 있는 고가의 물건들도 많았죠. 채무자는 채권자와 얘기를 할 때마다 자신이 강남 일대에 재력가들도 많이 알고 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잘 안다며 넓은 인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 귀금속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준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채무자의 소개로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 명이 만나서 물건에 대한 흥정도 하고 또 사업과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때마침 채권자분에게 한 통의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업장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전화였죠. 어쩔 수 없이 채권자분은 두 사람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던 채무자가 갑자기 채권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렇게 말을 했죠. 앞에 계신 분이 다음에 만나자고 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으니까 내가 마무리 짓고 갈게. 아, 그리고 혹시 물건을 사지 않으면 내가 물건을 가게로 가져다 주면 되는 거고 또 만약 팔게 되면 바로 입금을 하면 되잖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자분은 사업장으로 급히 들어가 봐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채무자와 평소에 친분도 있었고 또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1억 원 이상의 기금속을 채무자에게 맡기고 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채권자분은 급히 사업장으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바쁜 일들을 처리해놓고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었죠. 뭔가 느낌도 좋지 않고 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수십 번도 넘게 전화를 했지만 결국 차단까지 당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채무자는 채권자가 맡겨둔 1억 원 이상의 보석을 들고 그대로 잠적을 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채무자가 가지고 간 물건 중 대부분이 고객들의 위탁 판매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위탁 판매를 의뢰한 사람들이 채권자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고 당시 그 돈을 막을 수가 없었던 채권자분은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되었죠. 채권자분은 출소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지만 채무자는 경찰과 검찰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또 소재도 불분명해서 결국 수배 및 기소 중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8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서야 결국 채무자는 체포가 되었죠. 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채무자를 만나게 되면 물건이나 돈을 다 받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기뻤죠. 자, 하지만 채무자는 아니 그때가 언젠데 지금은 그 물건도 없고 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변제를 하기도 막막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지금은 돈이 없는데 벌어서라도 꼭 갚아줄 테니까 형사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죠.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분에게 어차피 내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면 변제를 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또 사회에 나와서도 취직이 힘들 거니까 네 돈은 평생 못 줄 것 아니냐는 식의 협박 아닌 협박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분은 어쩔 수 없이 채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해서 공증을 받고 형사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또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 것도 있었고 또한 죄질도 좋지 않아서 단기 실형을 살게 되었죠. 그렇게 채무자가 출소를 하고 난 뒤에 채권자분은 채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달라고 했죠. 하지만 채무자는 아니 내가 지은 죄 몸빵으로 다 때웠는데 이제 와서 무슨 돈 타령을 하냐며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물건 때문에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있었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채권자분에게 원망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막막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채권자분이 저희 돈도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채권 수임을 받고 나서 채무자와 채무자 아들인 보증인을 살펴보니까 역시나 수많은 채무로 인한 악성 신용불량 상태였죠. 또한 채무자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추심을 엄청나게 당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채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찾아가서 원초적인 추심을 하고 또 진흙탕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돈을 받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돈도 추심 담당자가 야간 방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거주지에는 채무자와 보증인인 아들 그리고 아들과 사실혼 관계인 여자 1명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었죠. 보증인의 신용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지난 수년 동안은 은행 등 금융권에 많은 채무가 있었지만 얼마 전부터 신용 회복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많이 다른데 일단 보증인 아들이 이제 여러가지 채무를 정리하면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즉시 채무자들 거주지 내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의 개인회생 신청이나 또는 동거인의 강제집행 정지 및 제3자 이의소 제기 등의 변수를 생각해서 1차 경매 기일날 채권 금액으로 상계 처리를 해버리고 신속하게 모든 물건을 매수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채무자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볼모로 강력한 추심과 본건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게 되었죠. 법조치를 당했다면서 오히려 채권자를 원망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도든 횡령이든 당신이 가져간 물건 때문에 생긴 일이고 누굴 탓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건은 당신이 개인회생을 하든 뭐 파산을 하든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추심을 하고 돈을 받아낼 겁니다. 서로 이런 쫓고 쫓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또 아들인 보증인까지 피해를 주는 것보다 변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하면서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이어나갔죠.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장장 8개월에 걸친 독촉과 또 연이은 협상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모든 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채무자는 10원짜리 하나 변제할 돈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남들에게 사기친 돈 또 빌려서 짱박아둔 돈을 가져와서 변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채권자분이 저희 돈도에 의뢰하신 공증 원금 1억 원에 또 이자까지 더해서 채무자에게 총 1억 2,583만 5,855원을 깔끔하게 회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채무정결 확인서와 변제 내역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채권자분이 10년 동안 정말 가슴 졸이고 또 고통을 받았던 모든 사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사고소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금 현재 100% 피해 보상을 받기는 힘들겠다고 채권자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분은 즉각적으로 다른 대안을 생각해서 채무자의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운 것이 완전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 형사고소 과정에서 당장이라도 피해 금액을 전부 돌려받고 또한 하루빨리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피해 금액 전액을 다 돌려받을 확률은 현실적으로 10%도 되지 않죠. 자,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또 변수가 생겼을 때 오늘 채권자분처럼 담보 또는 보증이라도 받아둬야 향후 본인의 돈을 끝까지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돈도 추심 담당자가 정말 밤낮으로 채무자를 찾아다니고 또 싸워가면서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채권자분을 대신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겠죠. 어쩌면 채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처럼 단시간에 그리고 단번에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전부 받아낸 것처럼 분명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분명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럼 채권자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시면서 불완전한 자료들이었고 불완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잘 몰랐고 제가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 건 한 건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매몰 해갖고 와서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계속 상의를 드려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다 받아주신 거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 예, 부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